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또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그리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엄상록 씨 모시고 또 현장의 얘기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계 분야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해인산업교육원 충남직업전문학교에서 편무현 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거든요. 네, 자 과목들이 참 많죠. 네. 실제로 어떤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2016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는 이제 기계 설계 직종 훈련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같은 직종을 이제 한 번 더 했는데요. 8월 23일에 수료를 해서 9월 23일 날에 외부평가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건축 설계 직종을 하나를 더 인정을 받아서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을 텐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 성과는 어떤가요? 저희 기관은 이제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천안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훈련 기관보다는 먼저 한 발 앞서서 과정평가형에 진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훈련 기관에서 가끔씩 이제 올해 진행을 한 훈련 기관에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자문을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과정평가형 이제 행정 처리하는 업무나 아니면 과정평가형 이제 내부평가나 외부평가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 중에서 취업률일 텐데요.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훈련 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65% 정도였고요. 하반기에는 88% 정도의 취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분야가 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자격 취득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나와주신 엄상록 씨가 장려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장, 장려상, 엄상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이렇게 딴 것도 되게 뿌듯하실 텐데 또 수상까지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뭐 노력한 만큼 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굉장히 시크하시네요. 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고요. CNC 공작 기계를 다루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CNC 공작 기계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뭐 다른 또 직업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계기로 도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서비스직에 주로 종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전문적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는 전혀 이 분야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셨다가 도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되게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적성에도 어느 정도 맞고요. 또 제가 직업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웠었는데 직업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았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 직종에는 한갑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아, 거기에 네. 대비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정평가형 제도는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 교육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과정평가형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격 조건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네. 좀 접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교육과 훈련 기간이. 그래서 네. 과정을 또 중간에 또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특히나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해요. 일단 교육 과정이 긴 것도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는 점이 가장 힘들었고요. 지속적인 내부 평가를 준비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부 평가를 계속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굉장히 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직접 또 교육과 훈련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수업 받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모여서 공부를 하고 같이 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의무적인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같이 남아서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가장 생각이 났고 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평가형 준비하시면서 엄청 이제 학우들이랑도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멋지십니다. 자,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해인산업교육원 이제 충남직업전문학교 이름도 깁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네. 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요, 그 HRD넷 그 전산한 시스템에 만족도 조사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훈련생들이 만족한다는 평이 많았고요.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훈련생들이 이제 의견을 작성하는 난이 있는데요. 그 의견에는 이제 훈련 교사분들에 대한 이제 만족한다는 평이랑 그 저희 훈련 기간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네.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짧아서 아쉽다는 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훈련 기간에서는 내부적으로도 과정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 초반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수료 전에 이제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 교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장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양질의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네. 기관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좀 자주 듣게 네. 되잖아요. 네. 어떤 네.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과정평가형 자격 자체가 어려운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훈련기관에서 내부평가를 거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외부평가를 거쳐서 평균이 80점이 넘어야만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대한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내부 평가를 2주에 한 번씩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이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평가 일정을 조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뒤로 밀어서 보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제 네. 챙기는 게 또 학교의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노력을 하시나요? 담당 선생님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제 훈련생들이 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정평가형 그 내부평가를 이제 참여를 하려면요, 각 과목당 75%의 이수율을 보여야만 하거든요. 그 이수율이 이제 출석률입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을 관리하는 것부터 이제 훈련생들이 내부평가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나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그 훈련생들이 이제 보강학습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나와서 보강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엄상록 씨께서도 응시 자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게 기관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은 뭐 네. 정말 모든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 건지 입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라면? 직업학교의 특성상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구직자분들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단 저희 쪽에 지원하시는 접수자분들이 저희 쪽에 방문을 하셨을 때 기초 상담이랑 기초 그 평가를 통해서 훈련생들을 이제 저희가 판별을 하고요. 그리고 입학 상담을 통해서 이 접수자분이 이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관할 고용센터로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사 분들과 이제 직업 그 상담을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예.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면 이제 훈련생으로 저희 쪽으로서 등록을 해서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응시 자격이 막 딱히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네.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네. 난 그냥 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정말 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해인산업교육원 충남직업전문학교 정말 과목에 따라서 이제 과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운영 중인 과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훈련 기관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직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 설계, 건축 설계, 건축 목공 시공 이 3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은 단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과정일 텐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훈련 과정보다는 실무 적응도가 높고 취업을 했을 때 무리 없이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계 설계 업체에서도 많이 구직 요청을 하거든요. 구인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외부 평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사 담당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외부 평가가 끝나고서 저희가 알선을 해주겠다고 좀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아, 네.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우리 또 장려상을 수상하신 엄상록 씨 수기 중에 첫 부분이 어떻게 벌고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많은 취준생들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만족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평가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전문 지식을 교육기관에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응이 되게 수월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벌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 네. 확신이 드셨나요? 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과정평가형 자격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새로운 분야라도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보통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바로 이제 준비가 돼서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비용도 절감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도 주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네.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 훈련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 뭐 상록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업학교의 모든 훈련 과정은 그 고용노동부의 인정과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에는 이제 별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입학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 평가를 통해서 훈련생들의 이제 그 난이도와 그 수준 차이를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훈련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분께서 이제 NCS 학습 모듈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요.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력서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낼 때 같이 첨부를 해서 조금 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료 후에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취업 알선이나 그리고 담당 교사와 이제 학생분들이 같이 가서 취업 박람회도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체 동행 면접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정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취업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케어를 해주시네요. 네. 학교에서는. 네.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내부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부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NCS 능력 단위의 75% 이상을 수료를 해야만 그 훈련생들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담당 교사가 평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그 작업장 평가, 서술형 평가, 그리고 뭐 책
체크리스트 등 이제 여러 가지 내부 평가 그 유형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뭐 다른 훈련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정 평가형 자격을 진행하는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위원과 채점위원 그리고 출제위원이 이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동시에 이제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문제 유출 방지나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부 평가를 한 후에는요, 그 훈련생들에게 이제 채점 기준표나 평가표를 제공을 해서 훈련생들의 그 미흡한 점이나 잘한 점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부 평가 점수가 이제 40점 미만이 되면 그 재평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보지 않기 위해서 훈련생들에게 이제 내부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많이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부 평가는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 평가가 네. 학교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다른 과정평가형 자격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 기관들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원형 문제를 NCS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이제 저희가 판별한 다음에 각 능력 단위별 중요 내용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훈련생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집을 또 만들어서 훈련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가 저기 훈련생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나 이제 주말에 이제 보강학습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강학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6개월 이상 네.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엄상록 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이제 자격증 취득하셨고 네. 한 9개월 정도 훈련을 받으셨다고.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 네, 시간이죠. 그럼 내부 평가, 외부 평가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내부 평가, 외부 평가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차이라고 하면 이제 감독관이 다를 뿐이고 크게 난이도의 네. 차이나 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준비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동기들과 모여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무슨 서울대 수석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 같아요. 정석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차이점은 감독관의 차이다. 네.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9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수 사례자로 선정도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과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과정평가형 자격 이수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취업률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 상반기 하반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과정평가형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취업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과정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초반에는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반기에는 6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하반기에는 저희 그 행정직원이랑 담당 교사분들께서 열심히 취업 알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88% 정도의 취업률을 보였고요. 저희가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3일 날 수료를 했지만 지금 그 외부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가 끝나는 동시에 저희는 100% 취업률을 한번 저희가 그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아무래도 좀 훈련 기간도 길고 좀 선생님들이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다 보니까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엄상록 씨 같은 경우에 올해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과정평가 자격증도 취득하셨죠, 또 상도 수상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까지 하셨다고요. 네. 정말 겹경사네요. 축하드려요. 지금 현재 어떤 회사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CNC 공작 기계를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닌 엔지니어로서 성장의 가능성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을 가고 싶었고 지금 다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회사가. 네네. 근데 특별히 이제 딱 찍어서 가신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3번째 회사인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단순 업무만 하는 곳이기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퇴사를 했고요. 예. 지금 다니는 곳은 기술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 진짜 대단한데
본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하시고 예. 이제 또 직접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과정평가형 자격이 실제로 취업에 좀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일단 이미 알고 계신가요?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가요? 과정평가형 자격 그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네. 그 자격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취업 후에 일하는 데는요? 어떤 도움이 됐어요? 실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덕분에 뭐 직장 동료들과 큰 마찰 없이 호용호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일을 잘해서 또 호영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이제 옆에서 뭐 엄상록 씨께서도 가정평가형 자격이 뭐 취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말에 동의는 하고요. 네. 그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무 능력의 확보를 통해서 이제 수료 후에도 이제 바로 산업체에 투입이 되어도 이제 무리 없이 실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직종별 그 기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이해도가 높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저희 기계 설계 그 관련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훈련생들 수료를 하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평가 준비를 준비 먼저 해야 되기 중이니까.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기 중이네요. 이제 네. 그렇죠. 외부 평가만 끝나면 이제 확 인재들을 또 영입하실 기업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정평가 자격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수렴을 해서 또 반영을 했으면 하실 것 같은데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직업 훈련을 수료를 하면 어차피 이제 그 산업체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산업체와 그 훈련생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바로 현장에 이제 투입해서 그 훈련생들이 일을 해주길 원하고요. 그 훈련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연봉과 같은 이제 채용 조건을 일단 보기 때문에 좀 입장 차이가 그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훈련기관에서 이제 매년 그 산업체 요구 조사를 해서 그 어떤 실무 내용이 훈련생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체와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그 훈련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 연봉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인사 담당자분에게 저희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좀 그 융통성 있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엄상록 씨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한 입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보강해야 될 점이면 일단 기계 부품을 가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소재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데요.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비가 혹시라도 이제 망가졌을 경우 재빠른 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부분이 이제 장비를 주로 다루는 자격증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장비들이 좀 많아야 경험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주셨어요. 앞으로의 또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워서 제 회사를 차리는 게 목표고 꿈입니다. 네, 꼭 그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내년엔 또 종목과 분야별로 과정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시는지. 과정평가형 자격이 첫 시행을 한 게 15년도인데요. 15년도에는 15종목에서 시작을 했고요.
17년 현재에는 이제 31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과 훈련 과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훈련 현장에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보강할 점 한 가지를 꼽자면요. 저희 훈련 기간 말고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진행하는 훈련 기간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 내부 평가 이제 결과나 재평가 결과 그리고 외부 평가 신청 같은 이제 전산 처리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HRD랑 CQNet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지금 올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아직 전산 등록이 조금 불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과정이 그리고 종목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전산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또 전산 시스템의 재정비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네. 끝으로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셨으니까 취업이나 이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아니면 혹은 또 도움되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과장님부터.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적게는 이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기본 검정형 자격증이 이론 중심이었다면 과정평가형 자격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예비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을 진행 중이시거나 과정평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를 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 과정이 짧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정평가형 과정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취업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게 마냥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취업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취업 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